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우리 사회가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들끓고 있는 사이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묻혀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협력업체인 한국내화 소속의 노동자들이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다가 가스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그만치 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들은 장례를 치를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했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직접 연결을 해보죠. 먼저 숨진 노동자의 형 한 분을 연결합니다. 익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동생이 어떤 일을 담당했지요? 예, 한국내화에서 정비 보수 작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내화벽돌을. 전로 안에 들어가서 벽돌 교체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전로라는 게 뭡니까? 전로가 이제 그 샘물을 받아갖고 예. 그 용광로 그 고로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죠. 곤로라고 얘기하는 예, 그거. 예. 제철소에 그 샘물 받아갖고 담아놓는 그 항아리 같은 큰 통을 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지 안에 들어가서 벽돌 교체 작업을 하는 그런. 예, 안에 그게 특수한 벽돌을 거기 안에다 쌓아서 그렇게 샘물을 받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화 벽돌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예. 넣으면 안 되는 가스를 사람이 있는데 넣어버린 거예요. 예, 예. 원래 그 작업 순서가 예. 그 동생이 일하는 그 정비 보수팀이 일을 다 끝나고 철수를 하면 예. 그 다음에 그 가스 배관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서 가스를 털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나 봅니다. 예. 하는데 이거는 작업이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스 밸브를 배관을 연결해서 가스를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 이제 사람이 전로 안에 사람이 5명이나 들어 있는데 가스를 그냥 예. 넣어버려서 질식을 시켜버린 그래서 거. 예, 맞습니다. 아니 왜요? 왜 그랬다고 합니까? 공기를 조금 당기기 위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그 서두른 밸브만 거예요. 잠그면 자기네들은 아무 이상이 없을 줄 알았대요. 결국은 가스 밸브를 안 잠궈서 가스가 새가지고 누출이 돼가지고 그 안에 그 밀폐 공간 안에 가스가 져서 저희 작업자들이 숨진 거잖아요. 예. 그 전에도 계속 저희가 막 추궁을 하고 채 물었죠. 그 전에도 공기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에는 사고가 안 난 거는 하긴 했는데 그 밸브를 잘 잠궜던 거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순서를 바꿔서 밸브를 열긴 열었는데 잠깐 테스트를 한 다음에 바로 잠궜고 이번에는 깜빡 잊고 밸브를 계속 열어놓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 밸브를 연 사람은 그러면 원청 업체인 현대제철 직원인가요? 그 파이프랑 가스 연결 그 모든 관리는 현대제철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측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시킨 것 그 점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안전 수칙하고 안전 수칙이라든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 점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좀 더 그러면은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고를 내게 끈 사람이 누구냐? 이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더 알고 싶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장례도 사흘째 치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유가족들은 투명하게 알고 싶은데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군요. 우리는 누군지 알고 싶거든요. 그 작업 지시를 한 사람이라든가. 근데 사측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참 답답한 거죠. 정말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은폐 축소하려고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시간을 끄는 느낌이다.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고인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낼 생각입니다. 경찰 수사는 얼마나 걸릴 거라 그러나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2주 정도.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다. 기다려라. 유족들은 왜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느냐. 답답하다 이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진실을 저희가 알고 나야 그게 고인의 영혼을 달래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3자의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회사 측에서 그냥 미안하다, 돈으로 그냥 합의해서 그냥 빨리 잊혀지게 하자, 이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생된 동생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35입니다. 79년생이요. 79년생. 동생을 잃고 지금 유족들 심정이 어떠세요? 참담하고요. 지금 동생은 아이 7살짜리하고 5살짜리 아들하고 딸을 둔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조카들이 지금 아빠가 그렇게 된 걸 알고는 있어요. 아직 아기들이 어려서 몰라서 그냥 뭐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장난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직 35밖에 안 된 너무나 젊은 아들인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다 아버지가 곧 잘못하신 거라고 너무 자책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돈 좀 저희 집이 좀 어려워서 예. 그 교육도 뭐 대학교까지 못 가르치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못 도와주니까 아무래도 힘든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식이었는데 예. 그 이번에 이런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정말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주무실 때도 저희 동생 사진 얼굴 보고 흐느끼시고. 예. 뭐 보나마나 부지런하고 효자였겠네요. 예. 책임감도 강하고요. 오히려 요번 사고도 원래 동생이 자기가 들어가는 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동료 후임이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럼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마무리 짓고 나온다고 해서 교대한 거거든요. 원래 자기 순서도 아니었는데 예.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더 가슴이 아파요. 젊은 청년, 앞날이 예. 창창한 한 가장이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았다는 것. 그래서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현대제철 공장에서 가스 질식으로 숨진 협력업체의 노동자 5명 가운데 한 분, 그 가족을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전불감증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을 이어서 연결해보죠. 장하나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 단순한 안전불감증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네.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도 그 현대제철 안에 하도급 업체죠. 예. 그 한국 내와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3재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하청 업체에서 지고 있고요. 원청은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그렇기 돼 때문에 있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오히려 원청은 하청 업체한테 다 전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빈발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원청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게 지금 법적인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청이 심지어는 이번 한국내와의 사건처럼 위험한 물질이 작업 환경 내에 있는데도 하청업체에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번에 그 대표적인 예일 거고요. 예. 2011년에는 신세계 이마트 탄현점에서 대학생 등 이렇게 우리 노동자 4분이 냉동창고 안에서 그 산재 사고로 사망을 하십니다. 있었죠. 그때 고작 그 벌금이 100만 원이었던 이런 예가 있는데요. 이 역시도 기업이 고의 과실을 이제 입증하지 못하면 손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현행법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사고가 난 그 현대제철소에서만 최근 9개월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사내 하도급 업체 직원이었고요.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어요. 10명이 모두? 네네. 이번에 5분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아르곤가스라는 위험 유해 가스 때문에 사망을 질식사를 하신 거고요. 예. 그 전에 케이스들이 이제 높은 데서 추락사하신 애들이 많은데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안전 장치라던가 이런 위험들이 그런 상태의 노동자들이 내몰려 있는지 무방비 상태로 몰려 있는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청업체라고 하더라도 안전과 관계된 부분이면 싫으면 싫다, 아닌 건 아니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시겠지만 가불관계에서 이 을들이 이제 을도 아닙니다. 을병정, 무기경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우리가 산행하도급이라는 사실은 비정상적이고 비형적인 어떤 일들을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 무수히 용인해오면서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이분들이 그 지위가 그 계약관계상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거부하면 그 하청이 뭐 다른 회사하고도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약 해지상의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당한 요구를 못 해오는 것입니다. 공기 단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다가 반항하기가 힘든 거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무 갑도 슈퍼갑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까 환노위 차원에서의 기업살인법 제정도 필요하고 사실은 크게는 그 경제민주화라는 지금 시대 화두가 빨리 그 어떤 정책적으로 입법 과제로서 해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우리의 소중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식시킬 수 있는 독가스가 들어가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을 정도의 슈퍼을. 예, 뭐 지금까지 제가 이런 부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산재 사고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법적인 어떤 그 처벌 체계가 너무 미약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이런 기업의 뭐 과실치사라든가 기업 살인에 대한 처벌들이 최근에 아주 다 강화되는 이런 그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영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업 살인법의 경우에는 기업 살인법이요? 예, 제목이 그 코퍼레이트 킬링 러라고 액트라고 해서 정말 기업 살인법이 그 법의 이름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런 산재 사고로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뭐 연 매출의 10% 정도의 어떤 벌금을 무는 것. 그런데 그 벌금의 상한선이 아예 없습니다. 예, 상한선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연매출의 116%를 벌금으로 낸 예도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업주가 10년형을 살게 되어 있고 2번 반복되면 20년형을 받게 되는 이런 강력한 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정말 강력하네. 우리나라가 벌금 100만 원 받는 거하고 비교하면 뭐 이거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OECD에서 산재 사망사고 아직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6명꼴로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장하나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말다툼을 하다가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이 다른 집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2명이 숨졌는데요. 저희가 이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오늘 3부 화제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짚어보죠. 노컷뉴스 후에 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3부 이어갑니다. 현대제철의 노동자 사망 사건 들으시고 8547님은 이번에는 많은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방송에 나오는 거지. 한두 명이었으면 아마 알려지지도 않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슈퍼갑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이러셨고요. 0422님은 옛날에 읽었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떠오릅니다. 이 또한 갑의 횡포지요 하셨어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는 1469님 성추행 죄뿐만 아니라 이거 국가망신죄도 포함돼야 된다 이러셨고요. 5700님은 이번 그 성추행 사건은 CBS에서 최초 보도를 한 만큼 중간에 흐지부지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 보도해달라 당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